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오늘은 사서의 지식경영 역량 첫 시간으로 데이터 관리와 지식경영이라는 얘기로 진행해 볼 겁니다. 우리가 지식경영이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문헌정보에서는 엄청나게 열풍이 불었었죠. 지식경영에 대해서. 지식경영이 곧 도서관 일이다, 사서의 일이다 라고 막 했는데 가만히 분석해보면 지식경영의 기본은 내부 자산의, 내부 정보에 대한, 내부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조직원들이, 자기 직원들이 갖고 있는 암묵적 지식, 경험들을 끄집어내서 회사, 조직의 전체 자본화, 지식 자본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도서관은 열린 개방 공간의 공공재로서 그걸 갖고 서비스하는 것을 지식경영이라고 말하는 건 좀 오해성성이 있었죠. 차라리 사서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노하우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들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건 지식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지식경영에 대한 얘기도 많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늘 주장하는 것입니다만, 사서가 꼭 도서관 안에서만 일할 필요는 없다. 꼭 책을 전자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 세상이 되어지고 도서관에서 취급하는 것도 책, 도서 정보를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상의 유튜브까지도 어떤 형태든 간에 서비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예전 책에서 보여줬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조직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사서가 어느 조직에 들어갔다. 도서관 외에 어떤 큰 기업이나 큰 단체,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지식경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사서의 일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인데 데이터 관리하고 지식경영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식경영을 하려면 자기 조직원들의 암묵지를 끄집어내야 하는 어떤 형태든 간에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고 자기 경험치로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을 가져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갖고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고 개개인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쌓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새로운 지식 자원들이 조직에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암묵지식을, 암묵적 가치가 있는 그런 경험들, 개개인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 있을까가 지식경영의 핵심이었죠. 게시판을 운영한다든가, 분임 토론을 한다든가, 연수를 한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개개인의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나눌 수 있게 그걸 기록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지식경영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렇게 해서 끄집어낸 지식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지? 게시판에 그들이 굉장히 다양한 글들을 올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그래서 업무에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취미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자기 기술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게시판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 게시판에 있는 글들이 어떻게 하면 회사의 지식자원으로 환원되어 줄 수 있을까? 그럼 도서관이 제일 잘하는 것 아닙니까? 책을 사 모으면 책을 사 모았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그걸 전부 다 쓸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냥 더미겠죠. 책의 더미, 책이 무덤같이 쌓였을 거예요. 그걸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소위 분류입니다. 책을 구분짓고 나누고 배열해서 접근성을 높여주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한 자리에서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직접 접근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서 목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채널들을 개발해 주는 것. 그 속에서 또 어떤 것들 할까요? 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겠구나. 소위 그 책 하나하나의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우리가 목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단순히 목차라든가 서명이라든가 저자명이라든가 출판사를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형식들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을 확장시켜줍니다. 소위 데이터 관리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배우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두는 것들이구나. 그렇게 쌓아둠으로써 필요한 데이터를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언제든지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 저는 그게 지식경영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개인의 지식을 끌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일, 그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일,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을 끄집어내서 쌓아서 구조화시켜서 누구나 또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일, 이게 합쳐진 것이 지식경영인데, 사서들은 학교에서 이미 그런 걸 배웠습니다. 단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그걸 특정한 분류체계, 특정한 목록 규칙, 특정한 상황, 특정한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매뉴얼처럼 배웠다는 것이죠. 기능처럼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건축학과를 제가 한번 얘기했을 때, 공고를 나와서 건축을 하는 친구와 대학을 나와서 건축하는 친구,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대학 나와서 건축하는 친구 일 못합니다. 그들이 쓰는 용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는 일 하나하나를 제대로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합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다른 것과 관련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주변의 것들과 관계만 따지고 있겠죠. 건축학과 나온 친구, 건축물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하중도 따져야 할 것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미적 감각도 따져야 할 것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기능도 따져야 할 것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재원,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 다 고민해서 선택해서 만들어서 제공해서 올리도록 기능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집을 한 가지만 지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은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분류 체계를 어떻게 하면 통일시킬 수 있을까? 예전에는 각자 도서관마다 분류가 다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고, 그 인적 자원도 굉장히 고급 인적 자원이 필요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웬만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분류 체계가 통일이 되어주고, 목록 규칙도 통일되어주고, 매일매일 만나서 사서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이걸 표준화시킬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표준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화는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표준화가 일어나는 순간 각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지금부터 우리는 달라질 거야. 우리는 누구나 같은 똑같은 공간이 아니라 나는 다른 공간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겸비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사서의 몫인데, 사서는 그냥 보편성이 보급되어진 그 속에서 기능화되어서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게 지금 우리가 지식경영일 때 가장 큰 약점이라고 봅니다. 그만한 역량이 있고 그런 기능과 기술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가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밖에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서 너 이런 일 할 수 있어? 난 못해. 나 그런 건 몰라. 이거 분류자, 나는 분류표는 알아. 근데 다른 분류는 할 줄 몰라. 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도서관에서 일할 때는 DDC나 KDC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굳이 익혀야 할까요?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하고 AI까지 등장하는 시대에 있어서 그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차라리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큐레이션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것이고, KDC나 DDC가 다음 에디션이 나올 때까지 그 중간의 기간 동안 스스로 확장해서 썼던 것들에 대한 얘기, 저작이호에 관련된 얘기, 굉장히 다양한 확장성을 고민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사서 선생님들은 그냥 매뉴얼로 편람에 체계, 규정에 나와 있는 형식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확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뭐 큰 문제가 될 것도 있어? 당연히 없죠. 검색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만들었을까요? 천만에요. 외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했죠. 그 외부라는 사람들도 우리가 말해준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어.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서 선생님들이 말한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 이거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서는 몰라, 저희들이 알아서 만들어 왔어 하는 것들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 둘 아니면은 별로 사서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돼서 나온 프로그램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다는 것은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표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얘기들을 반영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딱딱하다는 겁니다. AI가 발전한 이유는 딱딱하고 견고하고 고정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일탈, 변화 속에서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프로그램이 조금 더 유연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유연해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출발은 데이터 관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데이터라도 이걸 어떻게 하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메타데이터를 잘 만들기만 한다면 데이터들은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지식경영의 출발점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5번에 걸쳐서 지식경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신뢰도 얘기해보고, 또 다른 방법들도 어떤 비전도 한번 제시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